모든 장면이 다 놀라운 면들이 많았지만 마지막 씬에 대해서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리버로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좀 감독 있게 더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이런 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시나리오를 쓰진 않았고요. 초반부에 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 산속에서 좀 끝나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끝나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초고라기에는 좀 애매한 생초고였었는데 그걸 이제 그 김성수 감독님께 보여드렸더니 김성수 감독님께서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 영화는 자기 얘기를 못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 방에 좀 우습게 좀 풀려버렸는데요. 옛날 한홍합작 그 무술 영화 그래서 절에서 싸우는 게 라스트예요. 나도 절로 하면서 이야기가 막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절이 돼버리니까 제가 옛날에 킬리만자로 때 이렇게 갔었던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 절 바로 앞바다가 이제 속초 앞바다였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다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바다 장면을 쓰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주인공을 통해서 그 돈 7억하고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관객분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가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꽁치는 옛날에 이제 주문지 쪽을 갔을 때 겨울에 아주머니들이 그 방파제 나와서 이렇게 팔고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거를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 거기다 붙였던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나왔어요. 그 마지막 얼굴의 클로즈업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관객하고 얘기할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됐구나 그리고 배우분들을 만날 준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배우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감독님이 화종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김종수 배우 한 분만 빼놓고나면 나머지 분들은 다 화종사 입구에 다 보여드리게 되죠. 그 씬을 연기하실 때가 어땠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 물론 마지막 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성사에서 그 입구에서 만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액션도 있고 무역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아주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여서 벌이는 어떤 행위들도 거기에 나오고 어떤 장면은 안무 같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또 뒤집어진 소문 같기도 하고 그 씬 자체를 연기하실 때 어떤 감정으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김만식 배우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귀찮았어요. 왜 꼈나. 불편하고. 네. 저는 집에 가라 그래갖고. 네.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오미시된 장면도 있고 하는데요. 제가 왜, 뭘요? 하고 막, 또, 모르는 척 하거든요. 해결하라고 했는데, 제가요, 어떻게, 새끼가 또 뭐라고 하시거든요. 본부장님께서 해결해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 척 해가지고, 너구리 같은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본부장씨가 거짓말을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하수영과의 몇 년 전에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약간 반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하수영 우리 영상 좋아했었잖아요. 누님으로 보셨잖아요. 라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제 GV 때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 자체가 되게 인간적이진 않는데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닌 거죠.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약간 무서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되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와이프 말을 잘 듣고 예, 그게 법인 줄 알고 율법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 자꾸 그렇지 않냐?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수영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존중이랄까요? 그냥 이 판에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막 그런데 그냥 일말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나갔다가 이제 그 지경을 당하는 건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귀찮은데 내가 굳이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산에 갔었던 실제 현장도 그렇게 갔어요. 그랬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 나빠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빠진다는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있는데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땅땅 먹게 하듯이 자기 위치를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막 그런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떼쓰는 어린 애들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대본을 봤을 때도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으로 되게 다가왔었고 해서 되게 그런 충돌이 되게 재밌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저는 이런 얘기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찍으면서. 저도 그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정윤서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일단은 뭐라 뜯어먹으려고 하수영한테 접근해서 결국 배신할 목적으로 사람들 불러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망했다 싶기도 하고 근데 그 멀리서 그 남자들을 막 싸우고 총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또 응원하고 있는 정윤서를 굉장히 저는 제 나름대로 엄청난 여기서 제일 복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도 또 그릇이 안 되니까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또 망했다. 근데 또 저 여자 도와줘야 돼. 또 결국 해내니까 또 환호를 지르고 하는 굉장히 저는 제일 복합적인 감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와중에 그릇이 가장 큰 엔딩입니다. 사실 굉장히 그릇이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엔딩은. 그런 무언가 계략을 나름 짰고 네, 돈이 부족해서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거지 나름 가장 치밀했던 인물이 앤디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하수영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가장 큰 어떤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뭔가 각자 다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이 모여서 그 상황이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게 조금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좀 촬영하면서도 사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밤새 촬영을 하고 아침에 끝나고 냉삼에 소주를 마시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끝나고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너무 즐거웠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웠던 게 총을 쏘고 피가 그렇게 뿌려지고 귀 날아가고 이런데 현장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 계속 저희는
미소가게도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현장이. 아, 재미있으셨어요? 네, 현장에 다들 웃고 있었어요. 감독님도 재미있으셨어요? 연출하시면서. 저야 뭐 머리 떨어진 데 있긴 한데 약간 저번에 노심초사했었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그러니까 폭우가 갑자기 내리는 야 오늘 이거 찍어야 되는데 뭐 이거 그게 한 일주일 조금 더 넘게 찍었던 것 같은데 요 스케줄대로 이 산속 씬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워낙 다 잘해 주시니까 이 촬영하는 이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게 좀 그랬었죠. 그 외에는 뭐 끝나면 아침에 이제 냉삼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산에 올라가고 또 자고 산에 올라가고 그래 지겼죠. 아, 그 장면을 봤을 때 사실 다 등장하실 때의 느낌들이 다 달라요, 모두 다.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화종사에 오지 않으시고 멀리서 지시만 하고 계신 김종수 배우께서는 어저께 찍을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막을 치고 모든 것들을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막 그렇다고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이 모든 지저분한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의 일수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아주 악한, 차갑고 악한 어떤 내lik한 면이랑 또 이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내lik함은 좀 약간 종류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얼굴에 뭐 하나가 개인 같은 거 하나쯤 드리워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본부장이. 연기하실 때 어떤 장면에서가 가장 좀 즐거우셨는지 아니면 관객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법한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들려주십시오. 사실 뭐 영화에서 제가 몇 씬 나오진 않아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즐거웠다면 사실 뭐 연기도 도현 씨하고 있는 공간이나 또 이제 정혜진 배우가 있는 공간 자체 설계가 너무 그 이야기를 만들어 주다시피 분위기가 이미 미술 감독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공간 안에 있는 그림 같이 그래서 대사들이 되게 혜진 씨하고 하는 대사는 되게 정제돼 있으면서도 내용 전달이나 또 미세하게 앤디의 그 다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혜진 씨가 그냥 동생 같지 않은 느낌으로 살짝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물론 저희들은 대본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 알고는 있지만은 그런 연기들 미세한 연기들을 볼 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울림이 있는 그런 씬들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보면 지창욱 씨가 연기한 앤디 같은 경우는 처음 등장할 때 약간 이렇게 뒷모습하고 측면에서 살짝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얼굴이 영화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피로하고 지치고 가엾은 얼굴까지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상담봉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달리고 안경을 쓰는 그 장면이 처음에 하수영을 만나가지고 상담봉으로 두드려 맞을 때에 그때 보였던 어떤 뭐 다리의 움직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하고 되게 묘하게 대비되면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앤디가 졸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끌고 올라갈 때. 그 조는 모습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았고 이게 굉장히 안 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피로함 같은 거는 어떻게 연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일단 그것만으로도 일단 이 사람의 어떤 그릇을 짐작할 수 있는 대단하다. 아직도 앤디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사실 그 절에서 졸았던 거는 어떤 감독님의 디렉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굉장히 피곤한 상태도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로에서 뭔가 그
상단봉을 주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는 사실 그냥 뭔가 제가 계속 회차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연기를 할 때도 어느 순간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뭔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와중에 사실 상단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보이려고. 찍고 싶더라고요. 지문에는 없어요. 네, 시나리오는 없었던 걸 갖다가 저게 뭔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저거를 사실 시나리오상에는 짓는다가 안 돼 있으니까 없었어요. 결국에는 못 찍는 건데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봤는데 사실 그게 보여질지 몰랐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도 그거를 보시고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되게 감동받았어요. 감정. 예, 임재영 배우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재원 배우가 등장할 때는 얼굴과 표정으로 등장하는데 임재영 배우가 처음 등장할 때는 보면 전신이 다 보입니다. 투샷으로 차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전에 잠깐 등장을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이 인물은 뭐 하는 사람일까? 어떤 인물일까? 하수영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계를 맺어가게 될까라는 것들이 되게 궁금증을 만들었던 어떤 신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 안에서도 가장 많은 감정과 표정을 사용하는 분이 이재용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과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머리를 쓰기도 하고 그랬던 그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객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관계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윤서 제가 생각하는 정윤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기회주의자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회주의자는 생존.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냥 너무 옛날부터 맨님업소에서 그렇게 마담 출신의 좀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을 것 같고 또 그냥 조금 나도 그게 되는 사람들한테 사기도 많이 쳤을 것 같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하수영한테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시시때 때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감정 솔직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그 하수영과 반대로 정윤서는 좀 전체적인 좀 뭔가 타이트한 것들은 좀 선택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정윤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자기 꾸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이고 사실 감정은 솔직하지만 거짓말이 일상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풀샷 위주도 많이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냥 느끼는 대로 받고 지금 얘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아니 난 맞다. 나는 사기꾼 난 이런 애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많이 흔들리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는 정서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많이 좀 즉흥적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했고 본능적인 경마담을 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계획하지 않고 많이 분석하지 않고 그때그때 인물 만나면 저도 모르게 또 달라지는 재능도 발견을 했었고 그러면서 하수영한테 거짓말하려고 등장했다고 또 하수영이 반응 보고 또 저도 모르게 조력자가 돼버리는 그런 장면의 감정 변화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많이 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처음에 하수영이 등장할 때는 이 분절되는 파편화된 상처 이런 식으로 등장을 시켰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교도소 앞에 갔을 때야 자기까지 다 나오는 근데 이 정윤성이 등장할 때는 몸 전체가 다 그 치마 펄럭이고 머리카락, 선글라스 켰을 때 이게 전체에서 다 풀로 다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정윤선의 어떤 모습을 가장